네,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샌드위치 경제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흔히 말하는 G2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오늘 일단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을 어제에 이어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어제 8%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다만 화장품 업종이 어제 3%대의 하락, 이를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중국 관련된 어떤 그 한류 금지령, 소비와 관련된 제품군들, 어찌 보면 엔터 업종도 무형의 소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비와 관련된 업종,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 당분간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과연 이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정부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말 막아질까? 오히려 그들의 문화 내지는 그들의 소비, 이런 어떤 그 포맷 속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무형의 어떤 그 소비 자산을 맞춰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따라서 이번 허들, 단기적으로는 중국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어떤 그 흐름을 절대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큰 그림에서는 가져봅니다. 따라서 화장품이랄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랄지 중국의 어떤 그 편향이 좀 큰 업종들,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기대는 계속 가져가 보되 일단 소나기가 오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 전략 분명히 나누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그리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 이제는 조금 좀 약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달러의 강세 흐름은 분명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FOMC 금리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글로벌 자금은 쏠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달러의 강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서 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 자금의 이탈이 나타날 텐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도 올려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올리게 되면 그동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염려해왔던 가계 부채 리스크가 잘못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어떤 고민의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G2 부분,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중국의 소비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지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가장 큰 어떤 부분, 그리고 연말 배당과 관련된 부분. 저는 오히려 경기 민감 업종 이쪽보다는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